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가 새해 벽두를 맞아서 정계원로의 전국 진단을 듣고 있는데요. 지난 화요일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전화로 만나봤고요. 오늘은 이분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을 지낸 분입니다.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의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죠? 그냥 그저거 그럭저럭. 아, 건강하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마침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의장님. 네. 그 2019년에 국회의장으로서 이른바 그 일제 강점화 강제징용 피해자 해결 방안을 그러니까 제시한 바가 있잖아요. 이른바 문희상 안으로 언론이 표현하는 게 있었었는데. 그렇습니다. 어제 정부안이 그렇죠. 어제 정부안이 나왔는데 일단 어제 발표된 정부안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근본적으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 문희상안이 상당히 그 반영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테면 대의 변제를 전제로 했다든지. 네. 근데 좀 근본적으로 좀 약간 다르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나는 그 피해자 중심에 대해서 방점이 있고 대법원 판례를 일단 존중하는 거에서 출발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게 전체의 취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그냥 잘못하면 현행 있는 법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그대로 강행한다면. 오. 그래서 국회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예. 법률안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내 안의 포인트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잘못하고 그냥 어물어물 그냥 밀어붙이려고 그러다가는 이게 국회에서 또 걸린다. 그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우리 합의가 도출돼야 돼요. 국민 국회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른바 문희상안이 뭔지 잠깐 설명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일 양국의 기업하고 양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이제 성금을 내서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그렇죠. 기억화해 미래재단이라는 재단을 설립하는 겁니다. 이것은 독불전쟁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불간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옛날에 만델라 때 남아프리카에서도 있었고 이는 재단을 설립한 뒤에 이 재단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대의 변제하는 거예요. 예. 배상금을.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피해자 중심이 지켜져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이 주도하는 피해자 지원이 있어야 되고 대법원 판례 정신이 존중되고 이런 것이 다 감안된 입법적 해결이라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일본 기업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일본 전범 기업의 출연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근데 어제 정부안에는 지금 이게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그건 아마 평가하세요? 저쪽에서 지금 합의가 되는 과정이 돼서 이걸 전면에 내세우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쪽도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내부적인 우리들의 뭐라 그럴까? 사인 교환은 좀 있었다. 있었습니다. 한일 그 정부 간에. 지금은 더 어떻게 강경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요는 배상이라는데 그 방점이 있어서 그런 대목에서는 하기 어렵다.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의장님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어제 발표에서는 일본 전범 기업의 출연 얘기가 없었는데 사실은 물밑에서는 그 얘기가 상당히 진척이 됐을 거고 어느 시점에 그게 아마 공개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어제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 몇 명이 어제 긴급 방위를 했거든요. 그 작업 때문에 일본 건너간 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 꼭 반드시 건넜다가 볼 수 없으나 그런 상황은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직전 지금 현 의장께서 한의원연맹 회장을 했고 나를 바로 이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정진석 그 양반도 한의원연맹 회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여야 간에 어느 정도 의원들 간에는 상당한 교류가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 그게 일본하고 합의가 다 된 다음에 발표하는 게 수순으로는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선 급했던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예. 뭐가 급해요? 빨리 이거를 그냥 빨리 끝내라라는 무슨 그런 게 있지 않은가 그런 감을 받아요. 이건 사실관계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아니 근데 뭐 좀 쫓길 이유가 없잖아요. 이 문제에 관한해서는. 글쎄요.
왜 그럴까요? 그래요? 자, 그럼 아무튼 의장님은 지금 이걸 입법 과정이 그러니까 병행되면서 입법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게 빠졌다는 점을 지금 강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나중에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겁니까? 아마 일파만파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국민적 합의라는 전제가 있어야 그 입법적 작업이 되잖아요. 여와 야가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그 얘기는 피해자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피해자 동의는 그런 선이라 그러면 98% 동의했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만든 안에 예. 전체 피해자의 98%가 다 동의했어요. 전부 확인했고요. 예. 그러니까 우선 대전제가 그 피해자의 진솔한 그 사죄의 과정인데 그 과정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부활을 서로가 확인하는 절차가 바로 그 절차거든요. 입법적으로 그걸 못 박았거든요. 서문에 전문에. 예. 그런데 이번에 또 이것도 빠졌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난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예. 법률이 통과되면 되니까. 법률이 통과되면 되니까. 근데 지금 그 강제동원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일본 전범 기업의 사죄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또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거는요. 예. 그것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선언이 그걸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고 제2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하자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때도 그런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과 아베의 공동 선언을 대통령의 고향인 부산과 그 당시에 아베의 고향인 시모노세키를 중간에 관부 연락선이라고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패려가 있거든요. 그 배후에서 선언하자 이런 안이 전제돼서 모든 게 진행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의장님 말씀을 종합을 하면 첫째는 이게 입법을 통해서 정치권이 온 거, 그다음에 정치적 타협, 사회적 타협이 이게 동반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빠진 게 가장 근본적 문제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일본 전범 기업이 나중에 출연을 하더라도 이게 갑자기 짠하고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합의 과정과 발표 과정을 하면서 나야 되는데 뭔가 급해서 너무 서두르고 있다. 이 점도 문제다. 이 두 가지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뭐가 급한 거지? 그게 궁금하네요. 그런 거.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가름하고요. 네. 이재명 대표 어제 신년 기자회견은 좀 어떻게 좀 지켜보셨어요, 의장님? 네. 근데 지금 모처럼 좀 시원했어요. 어떤 점이 그렇게 시원하셨어요? 이제야 이재명답고 좀 제1야당 대표다운 모습이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자회견 자체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작에 좀 개헌, 선거구제 개편 이런 정치개혁의 이슈를 좀 앞에 선점을 하고 민생적 정을 꺼내들고 제1야당이 좀 지향할 깃발을 빨리 세웠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러나 아주 늦은 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난 생각해요. 야당으로서 그래서 정부 여당과 개혁 경쟁을 해야 돼요. 민생 경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치열하게 해나가면 국민이 결국은 알아줄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은 치고 나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게 좀 부족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 4년 중임제 이제 개헌 이야기를 꺼냈지만 윤석열 대통령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개헌은 딱 선 그어버렸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의장님? 나는 뭐 가능하다고 본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 근데 안 하면 죽어요, 서로가. 왜요? 이렇게 이분법의 정치가 계속되면 이렇게 하면 좀 이게 결론 못해 얘기하면 다 죽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죽지 않으려면 지금 뭔가 선거구제나 개헌에 합의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정치가 계속되면 죽기 살기시 사생결단의 정치가 계속되는 거거든요. 예.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영수회담 제안한 데에 대해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이 지금 피의자 만날 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대화의 시작은 힘 있는 쪽, 집권하는 쪽, 정부 여당이 결국 모든 정치는 책임져야 될 입장이거든요. 왜? 권한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권한이 힘이 있는 쪽에서 먼저 악수를 내밀어야 이 모든 일은 진행이 돼요. 근데 지금 현재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하고 무시하고 이런 속에서 무슨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건데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의장님? 누가요? 윤석열 대통령. 아니야, 그 야당 대표 한번 이해가 안 돼요.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저 야당과 대화 안 하는 대통령은 난 처음 봤어요. 벌써 6개월이 지났잖아요. 예.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도 뭐 대화 안 한다고 그러지만 그 양반도 대통령 되자마자 다 5개 야당 전부 순방하고 다 만났고 안 만난 대통령이 없어요. 저희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까지도. 근데 예. 왜 이 대통령 그러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안 만나는 걸까요, 혹시? 그렇다면 더욱 만나야죠. 여기에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하늘 향해 땅 굽어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상대방 아닙니까? 그럼 만나서 들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왜 그렇게 해요? 애초에 그렇게 무슨 절대 무죄 추정 원칙에도 어긋나고 헌법적으로 그렇고 저거는 상당히 야당 대표고 자기하고 표차 얼마 안 나게 해서 떨어진 그런 사람인데 그럼 낙선자를 대우하는 기본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기본. 아, 인간으로서의 기본도 안 돼 있다. 예. 혹시 그 대통령이 정치 문법에 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혹시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면 안 되죠. 대통령은 정치를 하자고 있는 거죠. 예. 통치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통치보다 정치가 정치인한테는 더 중요한 과제인데 예. 통치는 경제하고 안보 아닙니까? 예. 그럼 경제 안보는 지금 최악의 상태로 자꾸 가요. 그렇게 몰고 가요. 그것이 난 그것도 마땅치 않지만 정치 자체는 실종된 거 아닙니까?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럼 통치는 무능하고 정치는 실종된 겁니까? 실종됐어요. 지금 현재 여야 간에 예. 합의가 되는 첫날부터 양쪽의 연내대표끼리 어렵게 합의한 게 검찰 개혁에 관한 기본 선을 그었잖아요. 아, 예. 근데 되자마자 그냥 그 다음날로 그냥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그냥 한마디에 그냥 와르르 없어지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 이게 문제의 그냥 불행의 씨앗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대화가 없어지죠. 그 이후로 계속 지금 이렇게 되는 건 정치의 실적이고 이건 결국 국민의 불신을 유도하게 되고 국민의 불신은 무신분립이라고 국가 자체의 존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네. 지금 의장님께서 통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른바 그 3대 개혁을 요즘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부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른바 밀어붙이기 뭔가 이 모두가 어떤 성공할 수 있다고 보세요? 물론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그것이 나는 아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목이에요. 예. 그렇게 개혁하자들 나야 돼요. 과거 정권 탓만 하고 과거 얘기만 자꾸 해서 전 정권을 자꾸 흩뜨는 얘기를 해가지고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건 그건 바보예요. 미래를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처음 최초로 개혁에 관한 3대 개혁을 얘기했거든요. 난 그것은 높이 평가해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개혁을 성공하려면 결국 입법으로 해결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여소야대 전국을 그대로 읽을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여소야대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좀 주도권을 가지면서 야당을 달래고 또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정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이 그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3대 개혁을 책임은 권한 있는 사람이 지는 것이고 예. 권한은 대통령한테 5년간 있는 것이고 예. 그러면 결국은 아무 일도 안 되고 3대 개혁을 안만 내면 뭐랍니까?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되면 통과가 안 되는데 법률로 하지 않으면 무슨 개혁입니까? 그게 개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대 개혁을 하고 싶으면 야당부터 존중하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출발이에요. 정치의 출발. 예. 의회 정치의 기본이고 민주정치의 기본 룰이에요. 알겠습니다. 의장님 그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좀 그러면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전에 교토 3굴 이야기했다가 수많은 해석 따라붙은 거 알고 계시죠? 네네.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낙마하는 경우에 플랜 B, 플랜 C로 언론이 많이 해석을 했는데 원래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까? 그거는 그냥 교토 3굴은 글자 그대로입니다. 예. 그 토끼가 주인공이 된 사자성어는 그게 하나 유일한 거예요. 예. 그걸 내가 그날 꺼내서 얘기를 했고 지금 우리 전체가 맞는 대한민국의 위기 물가 무슨 고환율 고금리 어떤 세계 경기 침체 이런데 대안을 준비해서 슬기롭게 이걸 극복해야 된다. 여긴 여야도 없는 개념이거든요. 쉽게 하면 그 정책 대안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인물 대안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런 의미는 그건 타이밍상 지금 맞지 않아요. 지금은 지금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는 그거에 싸우기도 버거운데 죽기 살기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숙명적으로 지금 현재 입장은 그거는 전략의 개념이에요. 원칙의 개념이 아니라 현재는 싸울 때예요. 힘을 합쳐야 될 때예요. 흐트러지면 안 돼. 전무후무까지. 지금 현재 야당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힘에 의해서 되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우물쭈물하면 길이 멸렬됩니다. 오히려 그리고 그것은 야당이 강력해지면 여당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민주주의의 기본이에요. 오히려 야당이 단일 대우로 뭉쳐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타이밍상 그렇다 이게 지금 현재는. 근데 앞으로는 또 언젠가는 제3의 안을 준비하는 건 그것은 정당의 기본적인 거예요. 그거는 두 개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의장님 좀 전망을 해주세요. 만약에 이 상태로 그냥 1년 이렇게 한 해 가면 내년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하세요? 최근에 여론조사 보니까 견제하는 쪽이 이긴다고 돼 있대요. 좀 풀어주신다면. 일방 통행적인 이런 것이 계속돼서 이렇게 모든 걸 강경 위주로 계속 나가면요. 언젠가는 심판받는 거예요. 국민이 최고로 현명한 마지막 최고의 주인인 거예요. 이렇게 밀어붙이기 계속되면 내년 총선 성격은 더 이제 그 심판 성격이 더 강화된다. 그렇습니다. 정권 심판. 예. 그래. 순리예요 지금까지. 순리. 근데 밀어붙여갖고 성과를 내면 오히려 역으로도 성립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건 의미가 없죠. 왜요? 목표의 달성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수단이거든요. 민주주의는 절차고. 그 과정에 있어서 다 점수를 매기고 있거든요. 예. 그래요? 성과라는 게 안보나 예를 들어서 경제에서 나오는 것인데 지금같이 해가지고는 점점 지금 질이 멸렬하게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은. 국민은 과정을 아주 면밀하게 본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다음에 성과를 보더라도 그 보는 건 주로 경제 아니면 안보인데 여기서 성적표가 형편없다 또 이 말씀이신 거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평가는 두 가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국민 통합을 얼마큼 했는가. 그다음에 국가 경영을 어떻게 했는가. 하나는 민주성이고 하나는 효율성이고. 이 두 개로 평가를 했는데 나는 늘 주장하지만 곱셈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빵점이면 전 빵점이 돼요. 안보, 경제 이게 자체가 효율성인데 그게 국가 경영인데 이거를 아주 잘했어요. 근데 국민 통합은 빵점이야. 그럼 빵이 곱셈으로 하면 빵이 된다니까요. 이건 지금까지 역대 정부를 평가할 때 한번 기준을 보세요. 국민 통합 못한 정부는 전부 빵점이에요. 덧셈이 아니라 이건 곱셈의 방정식이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가 빵점이면 다 빵점이 돼버린다? 그렇습니다. 어렵네요 그러면. 아주 어렵죠. 그래서 왜냐하면 국민 통합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요체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걸 지금 윤석열 정부가 놓치고 있다라는 지적이시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장님.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함께했습니다.